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5월달 첫 번째 시행되는 일요용마일인 5월 3일 일요용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 이고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3일 경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요경마라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 한 주 경마의 끝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돼야 한 주의 경마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돌아오는 그 차기 경마에 대한 부담이 좀 없죠.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초 경마이다 보니까 좀 시작이 좀 편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역으로 보면 너무 또 거기에 또 집중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거나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게 된다면은 실수가 분명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해서 제가 좀 차분하게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경마일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일요경마일은 지면 안 되죠. 해서 5월의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첫 주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5월 3일 일요경마, 연휴의 마지막 경마일인 5월 3일 일요경마,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고 싶지 않고 져서도 안 되고 질 이유도 없는 5월의 첫 번째 일요경마일인 5월 3일 일요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000m로 시행되는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자, 일요경마 1경주가 옥성이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지상여제. 일요경마 역시도 김옥성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11번마 로얄 웨이브인데 이 마필은 아직은 입상이 없습니다. 리듬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채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보다는 강도를 조금 더 세게 강하게 몰아줬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을 보면 마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마방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근데 12조 서범석 조교사, 김창식 마주, 김옥성 기수로 이어지는 이 배팅 라인하고, 그리고 연속 기승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분명한 포인트가 있는 만큼 이번 경주 11번마 로얄 웨이브는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외곽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쉽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마필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7번마 성은불패 또한 마체가 작은 단점은 있지만 경주가 거듭이 될수록 조금씩 상승 요인이 뚜렷하게 서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해서 이번 주 1경주는 7번마 성은불패, 11번마 로얄 웨이브, 이런 마필들 위주로 배팅이 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11번마 로얄 웨이브의 이번 경주의 조교 내용이 너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공산 6군의 경주고 12의 마필들이 출두합니다. 제가 원래 이번 주 2경주를 첫 번째 노림수로 한번 세게 한번 들어갈까 라고 솔직히 좀 고민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근데 워낙에 믿을 수 있는 마필들에 비해서 등짝이 그렇게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하겠습니다. 주목마가 7번마 금빛 소나타예요. 직전 경주 금빛 소나타가 4착을 와서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필은 1월 경주가 주포인트예요. 사실은 작년에 12월 레이스를 치르고 나서 변화를 받고 1월 달에 분명히 조교 때 센 변화가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시다시피 이쿠야스가 기승했던 마필들이 물먹이 마필들이 좀 있어요. 자,
이번에 7번마 금빛 소나타에 권성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4착은요. 권성원 기수가 잘 탄 게 아니고 마필이 끌려온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7번마 금빛 소나타 단순히 직전 경주 실전에서의 변화를 가지고 주목하는 마필이 아니라 금년 1월달부터의 주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포인트를 세게 가지고 갑니다. 7번마 금빛 소나타 현장까지 좀 보기는 봐야겠지만 워낙에 차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분명히 컨디션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보고 저는 7번마 금빛 소나타를 이번 경주 주포인트 마필로 세워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궁산 6군의 경주입니다. 1번마 조계산 아마 당일날 최고 인기마가 유력시되는 마필이고요. 박우릉 기수의 기승 스타일상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용서가 없죠. 박우릉 기수의 인기마의 기승 그리고 입상은 지금 복승률로 따졌을 때는 거의 탑랭커 수준이고요. 보통 이런 류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실수의 요인이 굉장히 적은 게 박우릉 기수입니다. 해서 일단 워낙에 약한 상대들 틈에서 이번 경주 주목받고 있는 마필이고 물론 외곽의 9번마 서프링 골드가 직전 경주 입상을 기점으로 분명히 달라진 경주력이 기대가 되긴 하겠지만 내치골에서의 전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1번마 조계산이라든가 9번마 서프링 골드 같은 경우는 드러나 있는 마필이고 여러분들이 그 배팅할 때 관가에서는 안 되는 마필 중에 하나가 12번마 빅챔피언이에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한번 가면은 세게 한번 갈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경주 뛰는 걸 보고 한 번 더 거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1300이 나온 게 조금 애매함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 1번하고 9번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고민이 들어갈 마필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저는 12번마 빅챔피언이 상당한 주시가 좀 필요한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1번, 9번의 성장이 적지 않습니다. 약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권에 대한 도전이 나머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마필들보다는 외곽 쪽의 12번마 빅챔피언이 완전히 가려진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이 3두를 주포인트로 놓고 이걸 어떤 식으로 엮어서 들어가느냐를 현장에서 고민을 좀 해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영이가 의외로 많은 마필들에 기승하지 않는다. 근데 많은 마필들에 기승하지 않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그 기승하는 마필들이 그렇게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마필들이 없다. 의외로 이번 주에 세영이가 뻘을 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번마 샤인클로버가 문세영 기수가 6군에서 고별전 우승을 거뒀고 직전에는 이혜리 기수가 기승했는데 승군전에서 입상을 했어요. 다른 상대도 아니고 이혜리 기수가 기승을 해서 결코 약하게 볼 수 없는 마필이긴 한데 이 조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성장이 있느냐 이거는 조금 고민할 부분이고 지난번에 샤인클로버가 뛰었던 레이스보다 이거는 굉장히 하이페이스예요. 약간의 좀 불안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경주는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주 4경주 노림수를 세게 가져가죠. 쌍으로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쌍으로 한번 세게 한번 들어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주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 전반부에 때릴 만한 경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를 욕심을 내고 들어가는 것은 역시 때리는 마필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 4경주를 첫 번째 노림수로 한번 세게 한번 들어가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의 경주고요.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2번마 플리트 비체를 비롯해서 8번, 9번, 10번 이 네 마필이 승군전을 치르고요.
3번마 카리스마 킹 같은 경우는 연투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적마예요. 22조에서 44조로 이적한 이후에 첫 번째 경주이고 5군에 지금 올라와서 연투 마필이 5번마 주얼리 파티하고 7번마 SB러브. 어찌 보면은 이 레이스가 5군 편성 중에서는 최상위 레벨로 볼 수 있죠. 굉장한 사이즈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특히나 이제 초반, 중반,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이라든가 기수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경주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종합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미세함 속에서 그 조그만 틈을 이겨내는 마필은 역시 등짝이죠. 5번마 주얼리 파티. 약간은 조교 내용이 그렇게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태지만 이 복잡함 속에 경험치가 많지 않은 마필대 1300m 경주라면은 세영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저는 5번마 주얼리 파티가 이번 경주 어쨌든 간에 입상권에서는 가장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죠, 그나마.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고요. 11대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습니다. 9번마 로얄스타가 스포츠서울배 대상경주 이후에 직전경주 사실은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요? 머릿속에 복잡함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자기 걸음은 만들어내더라고요. 특히나 직전경주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우승 거뒀던 그레이트 캡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700m 57을 달고 입상할 정도로 전력의 완성을 뚜렷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9번마 노얄스타 같은 경우는 능력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번 경주가 4군 경주 중에서도 편성 자체 강도가 중급 이하의 경주이기 때문에 9번마 로얄스타는 독보적이다? 이런 느낌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해서 저는 9번마 로얄스타는 일단은 인정을 하자. 후차권에서 택티컬레이가 직전 경주 입상이 나오기는 했는데 부담 중량이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정희 기수가 있었던 직전 경주보다 지금의 택티컬레이의 53, 55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불안한 감이 좀 있고 초음길은 전개가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노얄스타가 초반에 어떤 전개를 타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9번마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거는 팔려나가는 마필들이 아니라 우회성을 가진 마필들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6경주 일단 9번마 로얄스타는 인정하자. 세게 인정하는 경주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경주별로 충마가 있는 경주들이 있었다면 이번 제 7경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함을 가지고 있어요. 3번마 그랑블루가 연투가 이어진 상태에서 직전 경주 1700m에서 결국은 졌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레이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좀 꼬였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리를 내렸는데 이번 경주 역시 사실은 직전 대비해서 편성이 약해졌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마필들의 개별 평가를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이 4번마 골드마운틴이 순발력은 상당히 있는 지구력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약점이 노출된 상태이고 비마라든가 야오 션샤인도 뭔가 좀 결정타가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은 그랑블루가 단순히 선행만을 가지고 고집했던 마필은 아니었거든요. 선입전개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놓고 탈 수 있는 마필이고 결국은 부담 증량을 이겨내느냐 이제 그 싸움인데 마방에서는 이 마필 같은 경우 뭐 대상경주끝까지 봤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거 한 수 접고 들어오는 마필이면 결국은 약하게 볼 수 없다 해서 3번마 그랑블루가 여러가지의 불안 요소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택지는 많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 여러가지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을 한 번 더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4월 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11경주가 제가 메인 경주였습니다. 그때 제가 세게 박고 들어갔던 마필이 지금 출주하고 있는 3번마 딕시2000이에요. 마신차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에 신규 강자라든가 라크윙이라든가 팔려나가는 마필들을 싹 다 걷어내고 큰 배당을 보고 들어갔던 경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경주였어요. 자, 3번마 딕시2000 같은 경우는 직전의 어부질이었다. 단거리보다는 중거리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간 배팅을 못하죠. 근데 저는 지난번에 딕시2000의 배팅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경주였고, 자, 이번 경주가 사실은 단거리라는 특성상 2번마 라크윙이라든가 5번마 점보 에이스, 6번마 슈거 빅토리, 외곽의 8번마 마이티 홍콩까지. 근데 어차피 이 판을 흔드는 거는 외곽의 10번마 파라오하고 8번마 마이티 홍콩이 흔들어 대는 경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뒤가 없는 선행마들이 앞을 흔들어 내버리면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앞선마들의 전개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인 레이스가 초반 중반까지 빠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뭔가 허점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 허점이 3번마 딕시2000에게는 완찬스다라고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제 8경주 3번마 딕시2000 저는 굉장히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한 번 더를 외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2등급의 경주고요. 자, 14번마 스페셜 조이, 지난번에 아줄파이어와 스페셜 조이 복승식 기준 36.5배당, 요게 이제 4월 둘째 주였죠. 장석의 이제 메인 승부였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로 잡았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걸음이 공백기가 있긴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세게 봐도 된다. 자, 14번마 스페셜 조이. 자, 내치권에 뭐 상대마가 있기는 한데 스페셜 조이가 지난 경주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거의 2등급 중에서 그것도 1200이라는 거리를 봤을 때는 거의 최상위 레벨에서 뛰었던 경주였거든요. 그 정도 급에서 입상이 나왔다면은 똑같이 외곽에 부담 중량이 늘기는 했지만 결국 상대죠. 이 정도 급의 상대에서는 결코 약하게 볼 수도 없고, 특히나 조교가 지난번에는 사실 마필에 비해서 능력에 비해서 평가가 덜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전에 너무 바닥을 친 상태에서 조교가 강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는 조교도 강해진 상태에서 빵빵 잘 나갑니다. 14번마 스페셜 조이는 1400에 의도된 축주기 때문에 중장거리에서는 뚜렷한 약점이 옵수된 마필이라 약점을 볼 수 있겠지만 1400 이내까지는 충분히 자기 걸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2000m 1등급의 경주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축주합니다. 금의 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고요. 이번 경주가 1군 편성 중에서는 등급이 세지 않아요. 자, 마이데이가 최근의 행보를 그대로 이어오면서 아주 절대적 인기가 예상이 되는 마필인데 이거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제 10경주를 한 번 더를 외치겠습니다. 10마리의 출전두수, 제가 배팅의 구멍수는 총 5구멍입니다. 10마리가 나오는데 5구멍에 배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폭탄 놓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기도는 아마도 이빠이 팔려봐야 7위권, 거의 바닥권이죠. 밀어붙이겠습니다. 6개월 이상을 지켜봤고 6개월 각구시로 저는 보는 마필이라 이번 제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토요일날 메인 없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세게 한번 크게 한번 배당 보고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400m로 시행되는 혼합 3군의 경주. 10경주 메인 때려놓고 이번 제 11경주까지 그대로 달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마필은 4번마 원더풀 룰러입니다. 직전 경주는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5주 만에 나오는데 정상 출주주기라고 봐도 되고요. 이번 주 세영이가 기승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마 가장 노림수를 들 수 있는 마필입니다. 10경주 메인 찍고 11경주 4번마 원더풀 룰러로 마지막 승부를 하고 5월에 첫째 주 기분 좋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11개 경주를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저는요, 뭐 요즘에 예상가들을 보면은 뭐 최고 매출이다, 뭐 조회수 최고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그런 건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쓸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잘하는 예상가가 되고 싶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예상가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잘하는 예상가가 되고 싶은 장석과 일요영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람 없이 준비했고요. 모자람 없이 현장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